매일매일 찍어도 또 찍고 싶은 사진. 이러다 보니 조금 더 잘 찍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건 당연지사겠죠. 왜 음식을 엄청 맛있게 찍고 싶고 뒷배경을 날리고 나만의 포인트를 줘서 더 이쁘게 찍고 싶어요. 이런 마음 충족시켜줄 비장의 무기. 렌즈 속 숨은 과학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자, 오늘은 카메라 기술의 꽃, 이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근데 왜 카메라 렌즈가 카메라 기술의 핵심인가요? 카메라에 어떤 렌즈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영상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카메라 렌즈가 절대적이에요? 돈을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는 거 맞거든요, 사실은. 그 렌즈가 정말 깨끗한 렌즈일수록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그런 날씨를 딱 밖에서 집에 누워서 딱 보고 계세요. 밖에 비가 와요? 네, 막 물때도 껴있고 그렇게 되면은 밖에 풍경이 막 멋있는 모습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죠? 네. 그게 안 좋은 렌즈거든요. 굉장히 유리를 잘 닦아놓은 경우에는 진짜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막 구름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제 마음이 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렌즈가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깨끗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MC님이 CCD, 필름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유리창이 이제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풍경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비춰졌을 때 그런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면 좀 더 그게 렌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일주일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마음 먹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네, 저번 시간 엄청 혼나갖고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렌즈의 성능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얼마나 달라요? 실제로? 와우 포커스라 그래갖고 인물만 딱 부각을 시키고 배경은 부드럽게 크리게 쫙 날리는 이런 싹 효과. 날려버린다고 하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얼짱들 보면 다리가 막 길어지는 이런 길게 나오는 이런 효과. 아니 그 렌즈가 저를 정우성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좋은 렌즈? 카메라 렌즈는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렌즈가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보이는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8군 13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8군 13매 렌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8군 네,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볼록 렌즈 하나와 오목 렌즈 하나가 붙을 수 있잖아요. 이게 1군이 될 수 있는 거죠. 일군. 볼록, 오목, 볼록이 붙어서 이게 1군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군으로 된 것들이 합쳐져서 몇 군 몇 매 렌즈. 아니 카메라에 렌즈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알이 딸랑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적당히 만들어져서 이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관광 렌즈라는 네. 말하는지 아니 망원 렌즈나 네. 아니 표준 렌즈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렌즈가 많으면 그 안에 유리알이죠. 렌즈 아래 그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해상도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광학적인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거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뀌게 되는 거죠. 카메라의 눈이라 불리는 렌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먼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만들어야겠죠. 유리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이 광학설계 과정을 통해 렌즈의 종류와 품질이 결정됩니다. 이런 재료를 가장 투명하고 또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렌즈엔 튼튼한 옷이 필수겠죠. 경통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멋진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온 빛을 그대로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렌즈의 가장 그 주요한 목적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구적으로, 기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구적인 정밀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하나의 렌즈가 완성되기까지 여기엔 다양한 과학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 TV 광고 보면 막 최첨단, 최신의 광학적 기술 막 하고 팍팍 나가잖아요. 네. 그 광학적 기술이라는 거는 뭐 렌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구면이라고 해갖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안경 알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주변 왜곡이 생기거나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으시군요. 안경 안 쓰시는구나. 좋습니다. 네, 안 쓰시죠. 네. 안경 알이 두꺼울수록 빛이
이 유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유리가 두꺼울수록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그 휘임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 오래 있겠죠. 그렇죠. 많이 피어지거나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결과물이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렌즈일수록 그런 유리가 굉장히 좋거나 굉장히 뭐 빛의 투과량을 조절한다거나 좀 최신의 또 뭐 렌즈와 관련된 렌즈의 설계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렌즈의 그 유리 그런 광학적 설계가 있고요. 렌즈를 감싸고 있는 경통, 그걸 이제 기구라 그러죠. 기구 설계가 있고 또 이제 AF라든지 자동 초점 있죠. 자동 초점, AF 또 떨림 방지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렌즈가 떨리지 않게도 기술적으로 그걸 보완을 해준다고요? 렌즈의 피사체가 렌즈가 떨려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왼쪽으로 움직여서 보정을 하는 거죠. 렌즈가 안 왔어요? 렌즈가 움직이죠. 최근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지 센서 CCD가 움직여서 상을 보정해서 잡는 경우도 있죠. 정말 네. 똑똑해졌네요. 렌즈 보면 사실 20mm, 뭐 75mm 기본적으로 사람이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은 되게 46도에서 48도를 본다고 해요. 똑같은 화각이 바로 표준 렌즈 즉 50mm 카메라 50mm 렌즈를 끼고 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거를 50mm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0mm 밑으로 가면은 광각 렌즈라고 해요. 광각은 들어봤어요. 네, 되게 넓게 네. 넓게 찍히는 이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라고 하는데 얘는 16mm에서 35mm까지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럼 정말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표준 줌 렌즈라고 해서요. 표준을 포함했어요. 50mm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드라마틱하거나 멀리 있는 걸 가깝게 찍을 수는 없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편안한 그런 화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망원 렌즈겠죠. 망원 렌즈 이거는 그 연예인들 멀리서 찍을 때 그렇죠, 쓰는. 그렇죠. 굉장히 멀리 있는 거를 가깝게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택의 세 가지 기준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차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얘 갖고 관광 렌즈를 찍게 되면은 차와 차 거리가 굉장히 띄엄띄엄 되게 보여요.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차 간 거리가. 근데 망원 렌즈를 찍게 되면은 서로 타닥타닥 붙어 있는 효과가 나요. 네,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압축 효과가 네, 있죠. 압축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사진만 봤을 때는 그 결과물에 속을 수 있다는 거네요. 속는다기보다는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약간 속는 것도 많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특이한 렌즈들도 있다라고요. 요즘에 360도로 이렇게 찍는 화면을 보게 되잖아요. 이건 뭐 렌즈를 가지고 저렇게 만든 건지. 이런 광각 렌즈가 제가 넓게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찍고 이쪽에서 한번 찍었어요. 찍게 되면은 사진 결과물이 이쪽면 보이고 이쪽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합쳐버리는 거죠. 카메라의 눈이라 불리는 이 카메라 렌즈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촬영 기법, 말 그대로 내가 정우성처럼 나올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